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출입니다. 오늘이 2025년 12월 16일입니다. 초동출의 스포츠 엑스파일의 주요 스포츠 소식은요. 자, 이 북중미 월드컵 축구 대회가 이제 내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39일 동안 104경기가 열리죠. 자, 보통 우리가 그 월드컵에 이제 나가게 되면은 출범식과 함께 이제 평가전을 국내에서 갖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그 3월 달에 대표팀을 소집해서 유럽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갖고, 그리고 6월에 이제 멕시코에서 우리가 예선전을 갖게 되는데, 6월에 멕시코에서 이렇게 평가전을 갖기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출정식도 없고 평가전을 치르지 않겠다, 이렇게 그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들이 말이죠, 이것은 그 관중들로부터 홍명 감독도 야유를 받고 또 정몽규 회장도 야유를 받아서 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덴마크의 미트 윌란의 조규성 선수도 뭐 소신 발언을 해서요. 글쎄요,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계 여자 배드민턴의 여제 안세영 선수가 그 세계 여자 배드민턴부터 올해 여자 선수상 금년에 또 받았네. 3연속 받았고요. 또 선수들이 뽑은 올해 여자 선수상도 받게 돼서 이관왕이 됐다는 거. 내일부터는 또 그 안세영 선수가 그 마지막 된 파이너스 대회에 11승, 지금 14개 대회에 나와서 10번 우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금년 들어 11번째 우승에 도전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태용, 저는 그 18년 러시아 월드컵 감독을 했던 신태용 감독, 울산 현대 감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2개월 만에 성적 부진의 책임을 그만두는데, 선수들이 신태용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래가지고 폭행 논란이 있었는데, 야, 이 뭐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축구협회로부터 사실 규명을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울산 현대가 대한축구협회에 사실 여부를 밝혔는데, 신태용 감독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그 발표를 해서요. 이거 정말 신태용 감독이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지도자 생활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북중미 월드컵 축구 대회가 이제 6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39일 동안 104경기가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지난 6일 조 추첨이 미국에서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A조에 속해 있단 말이죠.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유럽 그 네 팀에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해서 거쳐서 올라온 팀과 이제 경기를 갖게 돼서 우리가 32강 넘어서 16강, 8강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년 3월에 평가전을 갖고 6월에도 평가전이 있는데, 내년 3월에는 그 유럽에서 평가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팀과는 그 확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팀을 좀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그 6월 9일부터 9일까지 우리가 이제 예선전을 갖다가 다 모두 멕시코에서 해발 한 1600m 고지에서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적응을 위해서 그 6월 달에 있을 평가전은 그 멕시코에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월드컵이 있을 때 격전지로 떠나기 전에는 출정식하고 평가전을 국내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축구 팬들로부터 환송을 받고 말이죠, 격려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축구 팬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도 사실 축구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 대표 감독 선임될 때 이 절차상에 공정성에서 결여가 돼 있어가지고 뭐 국정감사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정몽규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정식도 없고
또 평가전이 없다 보니까 축구 팬들로부터 저도 이해가 가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11번 연속 월드컵에 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출정식을 축구 팬들의 정말 국민들의 그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당초는 뭐 대한축구협회가 그 천안에 마련된 그 축구 전용구장, 이것은 뭐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다는데, 거기서 대표팀 출정식과 함께 평가전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3월 달에 있을 그 평가전을 유럽에서 하고 6월 달에 있을 그 평가전은 그 멕시코에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자, 이거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미트 윌렌에 뛰는 조기성 선수가 아주 또 축구협회에 대해 소신 발언했는데, 왜냐하면 지난 그 10월 달에 그 파라과이, 그다음에 가나전이 있을 때 6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관중이 파라과이전은 2만 2,200몇 개 들어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나와의 경기에도 3만 한 2,300몇 개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은 그 축구의 인기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축구협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소신 발언을 했다는 거. 자, 월드컵 본선에 가기 전에 출정신과 함께 평가전을 갖는 것이 상식에 맞는 건데, 이거를 생각하고 그냥, 그러면 축구 팬들이 과연 박수를 많이 보내줄까 하는 걱정도 좀 하게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죠. 세계 여자 배드민턴의 여제, 세계 여자 배드민턴 1위 안세영 선수가 올해 여자 선수상 3년 연속 받았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배드민턴 탁구 아주 최강인데, 지금 안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아니겠습니까? 2위가 이제 중국의 왕주희 선수고, 3위가 이제 일본의 야마구치, 4위가 이제 중국 선수죠. 그리고 5위가 또 이제 천이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선수를 제치고 3년 연속 세계 여자 배드민턴부터 여자 선수상, 당연히죠. 14개 대회 나와서 10번을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뽑은, 이건 작년부터 제정이 된 거예요. 선수들이 뽑은 올해 여자 선수 상도 당연히 10번을 우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계 여자 배드민턴 사상 한 1년에, 그러니까 한 시즌에 14개 대회에 나와서 10번 우승을 차지한 거는 안세영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수를 보면 올해 여자 선수에 이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내일부터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그 파이널스, 그러니까는 금년 마지막 그 남자 통틀어서 최고의 선수 파이널스 대회, 과연 그 안세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려는지, 이것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배구 농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관심이 있었던 것이 인천에서 열렸던 지금 그 1위와 2위 그 대한항공 대 현대캐피탈 경기가 있었는데, 1위인 대한항공이 3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매 세트 접전이었습니다. 29대 27, 27대 25, 25대 23, 이러면 아주 볼만하죠. 결국은 그 대한항공이 결국은 그 12승 2패로 단독 1위고요. 현대캐피탈이 오늘 지긴 했지만 아주 접전이었습니다. 8승 6패로 2위라는 거. 역시 로셀 선수가 18점에 정지석 16점, 정환이 12점. 역시 세타가 중요합니다. 한선 선수가 아주 노련미 있게. 근데 현대캐피탈은 오늘 범실이 많았어요. 23개 범실이 있었던 반면에 대한항공은 14개밖에 없었단 말이죠. 아주 오늘 경기는 3대0이었지만은 따끈따끈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배구는 하위 팀끼리의 대결이었습니다. 흥국생명이 정관장, 꼴찌죠. 전 정관장이요. 3대1로 잡았습니다. 레베카가
21점, 정윤주 선수가 16점, 피치가 16점입니다. 지금 흥국생명이 그 4위입니다. 4위. 6승 8패. 1위는 도로공사 13승 2패. 2위가 현대건설, 3위가 JS칼텍스, 4위가 흥국생명, 5위가 페퍼저축은행, 6위가 IBK 기업은행. 지금 꼴찌가 오늘 그 1대3으로 진 정관장 5승 9패로 7위 꼴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남자 프로농구는 오늘 아주 경기가 아주 따끈따끈했습니다. 수원 KT가 고양 손호를 86대 85 한 점 차. 야, 이건 뭐 아주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정말 대접전이었습니다. 수원 KT가 이긴 했지만 10개 팀 가운데 6위입니다. 10승 11패. 하임기 선수가 19점 리바운드 6개, 윌리 선수가 26점 리바운드 8개를 잡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 선호는 지긴 했지만은 나이트 선수가 18점에 리바운드 15개를 잡아냈고, 이정희 선수가 18점, 캠벌 선수가 12점, 최수 16점. 이래서 좀 남자 프로농구의 1위는 창원 LG가 지금 15승 6패로서 단독 선두고, 2위가 안양 정관장, 3위가 부산 KCC, 4위가 원주 DB, 5위가 서울 SK, 그 다음에 6위가 수원 KT, 7위가 서울 삼성, 그리고 오늘 그 이긴 고양 선호가 8승 13패로 8위, 9위가 울산현대, 그 다음에 꼴찌가 대구 한국 가스공사 7승 14패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스포츠계에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었던 전 대표팀 감독이었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대회 때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신태용 감독, 인도네시아 국가대표까지 했고, 사실 금년에 울산현대의 김판공 감독에 이어서 신태용 감독의 두 번째 감독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성적 부진해서 그만뒀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선수 폭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울산현대가 지난 11월 30일 K리그 초등전 전북 현대와의 경기 있죠. 그때 수비수 정승현 선수가 끝나고 나서 신태용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 밖에도 선수들이 신 감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태용 감독이 절대 자기는 선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 그게 있으면 자기는 감독을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 선수 폭행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 선수 폭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확인을 요청했던 모양인데 울산현대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신태용 감독의 선수 폭행에 의심이 간다. 제가 보더라도 영상을 본 말이죠. 김판곤 감독의 두 번째로 감독으로 선임됐을 때 선수를 악수하면서 손바닥으로 정승현 선수의 뺨을 때리는데 이게 그냥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척 하더라고요. 이건 폭행이지, 이거는 격려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말이죠, 호락을 귀에 대고 불었다고 그래요.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울산현대가 축구협회가 사실 확인을 해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태용 감독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네요. 자, 이렇게 되면 신태용 감독은 앞으로 국내 감독 지도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자란 감독 코치를 얘기하는 7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인성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재능, 이건 다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헌신입니다. 커미트먼트. 네 번째가 카링, 배려. 다섯 번째가 자신감. 여섯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일곱 번째 컨시언스, 통일성. 이게 7가지. 이거를 영어로 스페일링으로 보면 다 C로 시작돼, 7C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도자가 되려면요,
이런 7가지를 꼭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선수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오해 아닌 오해. 이건 뭐 제가 보기엔 제가 봐도 영상을 보니까 신태용 감독이 그건 폭행일 수밖에 없고 이청용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골 세레머니를 보니까 신태용 감독이 골프 치는 골프 세레머니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선수들하고 그 감독은 소통이 아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신태용 감독은 국내 지도자를 할 수 있겠어요? 야, 제가 보기에는 정말 축구협회 그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가 장애 그 스포츠 들을 위한 그 인재 개발은 비슷한 걸 그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그 여러 가지 그 이 자격 말하자면 필요하죠.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 7가지에 꼭 갖춰야 할 자격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실전은 무조건 건강하십시오.